자, 이번 시간에는 실린더 정비 일곱 번째 시간이죠. 원래는 여섯 번째 시간인데 주차 7주차니까 7주차. 우리 지난 시간에는 두 번 실린더 장탈착에서 배웠고 이번에는 실린더 내경 측정, 안찌름 측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린더 안찌름 측정의 목표는 뭐냐? 안찌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측정기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할 때도 이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 뭐 여러분들 안찌름 측정하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내경이나 외경 측정하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거나 여기 밑에 나와 있는 텔레스코핑 게이지를 이용해서 그 바를 이용해서 그 바를 딱 잰 다음에 바의 바깥쪽 길이를 측정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하나씩 드릴게요. 사용 재료는 이 사용 재료에 대해서는 소모품에 대해서 설명 나온 거고 세척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 재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실제로는 세척 다 돼 있다는 가정에서 실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기구 및 기계는 왕복 엔진 실린더가 필요하겠죠. 그다음 간극 게이지, 두께 게이지는 혹시 몰라서 넣어놓은 거고 가장 많이 필요한 건 텔레스코핑 게이지, 그 다음에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사용할 때 안전 유의사항. 자, 일단은 실린더 내경 측정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실린더를 장탈을 해서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탈할 때 볼트나 너트를 풀고 조일 때 규격에 맞는 공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항상 실습 작업에 대해서는 평상시 연습하는 건 당연히 숙달되게 해야지만 그냥 절차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 시험 볼 때, 자격증 시험 볼 때는 정말 얼마나 수공구를 좀 숙달되게 사용하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유의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수공구를 숙달되게 사용하고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왕복의 이제 실린더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피스톤 링하고 계속적인 벽면에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마찰로 인해서 압축 공기라든가 폭발 가스가 밖으로 누설되는 성향이 있는데 그거를 정비를 하기 위해서 내경을 측정해서 내경 측정하는 방법은 클랭크 추 직각 방향과 타원형 방향을 이루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어쨌든 측정을 해서 내경이 기준치보다 많이 마모가 돼서 기준치가 안 맞는다. 이렇게 둥그런 지점을 해서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측정을 하면 각각의 값이 틀릴 수 있잖아요. 이 길이 값이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번 측정해서 각값이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틀리게 나오면 뭐다? 안쪽에 일부 지점에서 마모가 됐다 해서 동일하게 다시 한번 깎아줍니다. 그게 보링. 그러고 나서 피스턴 링과 마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화 처리를 해줍니다. 매끈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재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기준치는 오버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뒤에 설명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거다. 주의사항 꼭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이 작업은 정밀 측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정밀 측정 기기의 작동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린더 벽면의 뭐 일부 부분에 부식이나 조금 약간의 긁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사포 있지 않은 샌드페이퍼 400번은 살짝 갈아주면 되겠습니다. 처럼 게이지 블록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외축용 마이크로미터에 고정된 치수대로 찔린더 안찌름 측정기 아메스나 아까 얘기한 칼마형을 넣어서 다이얼 눈금을 0에 맞춘 다음에 고정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린더 안찌름 측정기를 그림과 같이 실린더 안쪽 벽면에 수직이 되게 넣고 손잡이는 실린더 벽면과 평행이 되도록 해서 실린더 안쪽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0에 맞춰진 실린더 안찌름 측정기를 그림과 같이 해서 축방향 세 곳과 스트러트 방향 세 곳을 측정합니다. 자, 어떻게 되냐? 세 곳이니까 실린더를 이렇게 단면을 그리면 상부가 좁게 돼 있고 아래가 넓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연소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잖아요. 그래서 팽창되면 이렇게 평행 실제는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팽창해서 평평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됩니다. 그래서 축방형 세 곳이 어디예요? 스트러스 세 곳, 축방형 세 곳, 상, 중,
그러니까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세 곳을 측정하고 스로트에 이렇게 세 곳을 측정해서 각각 기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치보다 얼마가 더 들어갔냐 이걸 가지고 해서 마멜량을 정비실 기록하고 나서 평균값을 내면 되겠습니다. 자, 재사용 실린더를 재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비시스템 표준값과 비교해서 기준치보다 많이 마모가 안 됐다라고 그냥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기준치보다 오버가 됐다, 마모가 많이 됐다 그랬을 때는 오버 사이즈로 연마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실린더 몸체의 그 바깥 프렌즈에 색깔로 띠를 뚫러 색깔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지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나와 있을 때는 실린더 요 아까 바깥쪽 스커트 쪽 플랜지에 뭐라고 무슨 색이냐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요. 근데 기준치가 0.01 인치 이상 인치로 마모가 돼서 작업을 해줬다 치면 푸른색, 초록색으로 요 띠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0.015인치다 그럴 때는 노란색, 그 다음에 0.02인치다 그러면 빨간색, 이렇게 해서 플랜지에 측정을 색칠을 해주는 겁니다. 띠를 띄워줍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보다 더 어디 갔어? 이거보다 더 많이 마모가 됐다 그러면 크롬 도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실린더 벽면은 니켈, 크롬, 몰리브덴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재질인 크롬으로 도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 수직이 되게끔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앞에서 설명 두 가지 드렸고, 이번엔 텔레스코프 게이지. 아까 그 실린더 벽면에 모이는 모양을 이렇게 실린더 벽면이라고 치면, 이 텔레스코프 게이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T자로 생겼어요. 지난번 우리 배웠죠. 그러면 여기에 밑에 나사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누르도록 들어갔다 나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가 누른 상태에서 얘가 나사를 이렇게 돌리면 고정이 돼 있는 상태고, 다시 이렇게 나사를 반대로 풀면 얘가 툭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있어서. 근데 이 스프링의 힘이 세다 보니까 너무 툭 튕겨나가면 이 가운데 있던 심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150mm 기준으로 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150mm다 대략 맞춰서 써 있어요, 다. 그러면 150mm 맞춰서 이 텔레스코프 게이지 길이를 측정에 맞는 거를 여기다 맞춰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조인 상태에 집어넣었다가 딱 집어넣고 살짝 풀러주면, 한쪽 기준 한 다음에 살짝 풀어주면 딱 맞아지겠죠. 맞아진 상태에서 얘를 돌려줍니다. 부분은 측정하는 위치는 이렇게 위쪽, 아래쪽, 중간, 아래쪽 했을 때 아래쪽 부분이 스커트 부분이잖아요. 약 스커트 부분에서 10mm 정도 안쪽으로 해서 갖다 댄 다음에 측정이 되면 거기에 나사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고정시킨 다음에 이걸 빼내고 나서 외측 마이크로미터로 측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네 번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1번, 2번, 3번, 4번, 또 마찬가지 상, 중, 하 이렇게 해서 네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등분해서 네 번 측정하고 평가값을 내면 표준 안치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준 안치림 기준은 내경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아까 오버사이즈에서 색깔 표시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0.01인치 무슨 색? 초록색, 0.015인치 노란색, 0.020인치 빨간색 해서 기준치보다 초과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링이라고 하죠. 보링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내면을, 실린더 내 벽면을 딱 똑같은 지름으로 맞춰서 깎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주냐? 질화 처리. 그냥 표면을 매끄럽게 해주는 거죠. 질화 그 용액에다 담갔다 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크롬 도금을 해주는 것이고요. 자, 페이지가 보면 각각의 1번 실린더를 상중하에서 A 방향, B 방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여러 번, 네 번 이상 측정해서 값을 측정한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이 있죠? 거기에 평균값을 측정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미터 규격을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제가 적어놓진 않았는데 여기 15점짜리입니다. 15점. 그래서 규격을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텔레스코프 게이지 아까 설명드렸지만 사용할 줄 아는지, 그다음 벽면 깨끗하게 닦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경 측정하는 5세팅 아까 뭐였어요? 다이얼 게이지 제로 세팅하는 방법 알죠? 자, 다이얼 게이지에서 이렇게 집어넣고
왼쪽에 조그만 다이얼 바늘이 있고 위쪽에 바늘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게 밑에서 이렇게 얘를 누르면 아래에서 이렇게 누르면 바늘이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에 돌아가게 되면 옆에 있는 나사를 딱 제로 세팅 해주면 나사를 돌려서 고정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옷 세팅하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다이얼 게이지 봤던 거 수업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각으로 잘 하는지, 그 다음에 내경 측정점의 종류 특징을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관 실습 작업에 대해서 산업기사 평가의 점수는 실제 실습하는 거는 30% 내외예요. 그럼 뭐 하냐?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서 일부만 하고 나머지 뭐 하냐? 구술 평가를 합니다. 구술 평가. 그러면 이런 걸 다 할 수도 있고 일부만 할 수도 있고 그럼 구술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 전체적인 절차라든가 각각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지 안 그러면 딱 그 앞에 평가관님이 물어보면 다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뒀다가 리마인드를 한 다음에 시험 장소에 임할 수 있도록 들어가서 떨지 않고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밖에서 시험 보는 건 좀 약간 떨리는데 실제 안에서 부대 안에서 보면 누구예요? 다 현역 부사관들이 여러분들 질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많이 떨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생들, 후보생들, 선배들 보면. 그러니까 떨리지 않게 그만큼 많이 기억을 해뒀다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실리는 안점 측정하기인데 실제 수업 자료나 시간은 얼마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 숙달하는 실습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실린더 안지름 측정하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